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최근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리고 사건 사고가 있었던, 약간 콘테 감독과의 마찰도 있었고, 그 와중에 지난 주말 경기에는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본인의 말이 맞았다라는 걸 입증했던 히샬리송이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같은 명문 구단들의 이적설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 루머가 어느 정도 신빙성은 있는지, 과연 그리고 이적 가능성은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페인 일간지죠. 상당히 유명한 아스에서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제목이 뭐냐면요, 레알 마드리드의 실행 가능한 영입 옵션 히샬리송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스지는 그 레알 마드리드가 히샬리송을 영입하려고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안첼로티는 에버턴 시절부터 그를 잘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높게 평가한다. 두 번째, 토트넘에서 그는 콘테와 대적하면서 최상의 상태가 아니다. 세 번째, 브라질 동료들 덕에 레알 마드리드 라커룸에도 잘 마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히샬리송은 레알 마드리드의 스트라이커로 좋은 선택일까? 라고 말이죠. 일단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상황을 조금 체크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의 잦은 부상으로 조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 라리가에서는 현재 2위에 그치고 있죠. 벤제마가 어느덧 만 35세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시즌 부상만 8번을 당했어요. 이로 인해 그 13경기에 결장을 한 상태고 가장 최근에 그 발목 부상이기 때문에 더 결장할 위험성이 있는 거죠. 즉 벤제마의 뒤를 이을 공격수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레알 마드리드 공격진에는 현재 벤제마를 제외하고는 확실한 정통파 공격수 자원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그 호드리구가 이제 가짜 9번으로 벤제마가 빠질 시에는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죠. 아자르가 한 경기에 최전방 공격수 출전한 경기가 있긴 하고요. 참고로 호드리구는 공식 대회, 왼쪽은 이제 라리가 경기만이거든요. 라리가는 10경기를 최전방 공격수로 나온 거고, 공식 대회를 다 합치면은 13경기에 출전해서 3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밑에는 라리가 기록인 건데, 이번 시즌 22경기에 출전해 4골 5도움을 기록 중에 있고요. 근데 이제 호드리구도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른쪽 윙포워드로 7경기 출전해서 3골 5도움을 올렸습니다. 즉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측면 공격수가 더 맞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은 벤제마의 부재 시에 최전방 공격수를 설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호드리구가 이제 그 가짜 9번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건데요. 근데 히샬리송이 레알 마드리드급 공격수는 아니잖아요. 엄밀히 따지면은 에버턴 시절에 가장 잘했을 때도 레알 마드리드급 공격수는 아니었는데 왜 그러면은 레알 마드리드가 히샬리송을 원하는가? 일단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계획이 있는 건데요. 음바페를 2024년 여름에 영입하려고 합니다. 음바페의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 30일까지인데 음바페가 요청할 시에 2024년에 조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스지도 최근 그 3월 11일자 보도에 레알 마드리드가 2024년에 음바페를 이적료 없이 영입하기 원한다라고 보도를 한 거죠. 여기에 더해 또 이제 엘링 홀란 역시도 레알 마드리드가 2024년 여름에 영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확실하게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은 유럽 현지 언론들이 음바페가 2024년 여름에 2억 유로의 바이아웃 조항이 발동한다라는 보도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2025년 여름에는 1억 5천만 유로로 바이아웃 조항이 조금 더 내려간다라고 보도 중에 있는 건데요. 그러하니까 그 마르카에서 또 다른 이제 마드리드 지역지죠. 레알 마드리드가 2024년 여름에 2억 유로의 홀란을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것도 3월 11일자 보도이죠. 즉 음바페와 홀란을 2024년 여름에 영입하기 전에 그 사이에 징검다리를 할 선수가 필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히샬리송이 거론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히샬리송은 레알 마드리드 주전급 공격수는 아니지만은 최전방과 측면까지도 설 수 있는 선수니까 전방이 백업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히샬리송은 안첼로티 현 레알 마드리드 감독과 인연을 맺고 있긴 하죠. 안첼로티 감독이 2019년 1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에버턴 감독직을 1년 6개월 동안 수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안첼로티가 에버턴 감독직을 67경기를 수행하는 동안 히샬리송은
3경기 출전 정지 처분이 한 번 있었고요. 퇴장으로요. 그리고 또 이제 부상으로 빠진 경기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59경기에 출전해서 20골 4도움을 올렸습니다. 이는 그 마르코 실바 감독 다음으로 이제 많은 출전 수를 기록한 거고요. 히샬리송이 특정 감독 밑에서. 근데 마르코 실바랑은 와포드와 에버턴 두 개의 팀에서 이제 함께 했던 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득점도 20골 4도움이면은 마르코 실바 감독 밑에서보다 출전 경기 수와 출전 시간 대비 득점은 더 많은 거예요. 왜냐면 마르코 실바 감독 밑에서는 82경기에 출전해가지고 26골 9도움을 기록했던 거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안첼로티 감독 밑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반면 콘테 감독 밑에서는 26경기에 출전해서 2골 4도움에 그치고 있죠. 안첼로티 감독 밑에서는 252분당 한 골 넣었던 데 반해 콘테 감독 밑에서는 603분당 한 골밖에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히샬리송이 안첼로티 감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안첼로티 감독이 나한테 내가 미래에 발롱도르를 탈 것이라고 이미 말한 적이 있고 내가 많은 대회에서 득점왕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나는 이 남자의 말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안첼로티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인 훌륭한 인물이다. 그가 모든 대회 우승을 차지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경기장 안팎에서 많은 걸 배우고 발전했던 시간이다.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건 특권이었다. 안첼로티는 항상 나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고 축구에 대한 자신의 사고방식에 대해 많은 걸 나에게 가르쳐줬다. 그는 확실히 내 경기 스타일을 바꿔주었다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안첼로티 역시도 히샬리송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는데요. 먼저 그 히샬리송은 현대적인 스트라이커고 모든 걸 할 수 있으며 열심히 뛴다. 그의 신체적인 능력은 미드필더처럼 높고 빠르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 매우 정교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는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루이스 수아레스와 에딘손 카바니의 세대가 끝났다. 새 세대의 공격수는 음바페, 히샬리송, 홀란, 훌리안 알바레스 그리고 다윈 누네스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음바페와 홀란은 레알 마드리드 영입설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들이고 히샬리송도 이번에 루머가 뜬 거죠. 이미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원래는 안첼로티 감독이 히샬리송을 영입해달라고 레알 마드리드 쪽에 요청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 영입에 나서면서 히샬리송 영입에서 손을 뗐었고 이 와중에 음바페는 잔류하면서 그리고 히샬리송은 토트넘을 이적하면서 공격수 영입이 무산된 바 있었던 거였죠. 거기다가 이제 안첼로티 감독은 지난 그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내가 보기에 대단한 월드컵 같지 않다. 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이 거의 또는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조금 혹평을 하면서도 뭐라고 했냐면요. 음바페와 히샬리송, 비니시우스, 벨링엄, 훌리안 알바레스, 귀도 로드리게스, 보노 같은 유명한 선수들이 눈에 띄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히샬리송이 또 이름을 올렸죠. 그 정도로 안첼로티 감독이 히샬리송을 좋아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 이적 변수라면은 안첼로티 감독이 이번 시즌을 끝으로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놓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안첼로티 감독은 현재 그 브라질 대표팀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칼치오 메르카토 웹에서도 유벤투스가 블라호비치 대체자로 히샬리송을 원한다라는 보도를 한 건데요. 물론 뭐 칼치오 메르카토 웹이 그렇게 공신력이 높은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블라호비치를 판매할 경우 히샬리송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건데요. 여기 보도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현재 그 유벤투스가 장부 스캔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고연봉 선수들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거는 그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에도 보도가 예전에 나왔던 거였는데요. 디마리아, 그리고 알렉산드루, 콰드라도, 파레데스, 라비오 같은 이제 고액 연봉자들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냥 풀어줄 거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7천만 유로의 연봉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들 중에서 디마리아는 측면 공격수고 또 이제 알렉산드루는 센터백과 왼쪽 풀백, 그리고 콰드라도는 측면 풀백 겸 측면 공격수, 그리고 라비오하고 파레데스는 중앙 미드필더인 건데요. 특히 라비오는 핵심 선수이죠. 근데 이제 장부 스캔들로 인해 뭐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권도 불안불안한 데다가 또 이제 이적료를 쓸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유벤투스가. 그러다 보니 유벤투스가 8천만 유로에서 9천만 유로면은 블라호비치를 판매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적료로 공격수와 미드필더 최소 1명을 영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영입 대상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로드리고 데파울이 거론되고 있는 거고, 이제 공격수로는 히샬리송이 거론되는 건 거죠. 다만 그런데 히샬리송의 이적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요. 일단 뭐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가 히샬리송으로 만족할 수 있느냐도 변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안첼로티 감독의 그 거치 변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히샬리송의 이적료도 변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토트넘이 구단 역대 2번째로 거액의 이적료를 들여서 히샬리송을 영입했습니다. 즉 절대 싸게 팔지 않을 거라는 거죠. 유벤투스가 만약에 블라호비치를 판다면은 주전 공격수로 히샬리송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은 이적료를 많이 지불하지 못하겠죠. 거기다가 레알 마드리드는 어디까지나 히샬리송을 전방위 백업 공격수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그러기엔 히샬리송의 이적료가 비싸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콘테 감독과의 마찰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거기다가 프리미어리그 아직까지 득점이 없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레비 회장이 절대 히샬리송을 싸게 팔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나 유벤투스가 히샬리송을 영입하려는 건 싼 값에 영입하려는 게 클 테니까 이게 이래저래 영입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변수는 해리 케인의 이적 가능성이죠. 케인이 2024년 여름에 계약이 만료되는데, 이건 이제 그 사미 목벨 데일리 메일 토트넘 전담 기자가 이제 보도를 한 건데요. 참고로 이거는 3월 11일자 보도입니다. 케인이 시즌 종료까지 재계약 협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 그 케인은 바이에른 뮌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적설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고, 만약에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케인은 떠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사미 목벨 기자는 레비 회장이 프리미어리그 구단에는 최소 1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받고 판매를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즉 만약에 케인이 이번 여름에 이적을 하게 된다면은 토트넘은 더더욱 히샬리송을 팔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히샬리송의 거치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역시도 저는 히샬리송을 뭐 첫 번째 옵션으로 생각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히샬리송의 레알 마드리드와 유벤투스 이적 관련한 루머에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들 좋은 일주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